네,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마지막입니다. 말 그대로 역함수니까 뭔가 반대가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런 거야. 지금까지는 얘가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번에 이런 거야. 반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 1, 남자 2, 남자 3. 얘도 여자 1, 여자 2, 여자 3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 B1 어떤 여자가 어떤 여학생이 이상형입니까? 전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고요. 저는 이렇게입니다. 라고 했었다면 아니 왜 꼭 남자만 선택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선택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 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울어는 반대 방향이니까 인버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 1을 역수죠. 역수의 마이너스 의미를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할 겁니다. F 인버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기울어는 X랑 Y가 위치가 바뀐 거 눈에 보이시죠? 이해될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힌트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역함수의 성질을 얘기하겠지만 X는 F 인버스 Y야? X랑 Y의 위치를 여기 X, Y 보이시죠? 네. 여기 X랑 Y 보이시죠? 서로 간의 정의역의 위치를 바꿔주면 인버스가 풀리죠? 이해되세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얘를 뒤집어 뒀더니 Y가 X 자리에 X가 Y 자리에 왔더니 이쪽에서 인버스가 사라졌잖아. 그치? 맞니? 네. X랑 Y를 붙여주면 인버스가 붙고 X랑 Y 위치를 바꿔주면 그것을 또 다시 바꿔주면 인버스가 사라지는 거야. 아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놈과 바깥에 있는 놈 있잖아 여기에. 네. 그치? 여기도 괄호 안에 있는 놈이 X, 바깥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애가 Y잖아. 네. 걔네들의 위치를 바꿔주면 인버스가 생겨난다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인버스가 사라져 있잖아. 네. 이해돼? 그 얘기야.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여기는 A, B, C, D, E가 있어. 이렇게 했어. 1대1 함수는 맞죠? 1대1 함수야. 네. 그런데 아니 시대가 어느 때네? 내가 화살표 날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D하고 E는 뭐가 돼? 놀게 되지. 네. 내가 정의역이 됐는데 정의역에 있는 D하고 E가 화살표를 못 쏘고 있잖아. 네. 따라서 이때는 이 파란색 방향은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 네. 따라서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네. 이해될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 함수는 맞죠? 이쪽 방향은 함수는 맞죠? 네. 하지만 반대쪽 방향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A 하나가 3개 쏘고 있고 B, C, D는 또 놀고 있죠. 네. 이해돼요? 따라서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괜찮을까요? 네. 이 표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F의 치역이 있었는데 그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네. 그쵸? 반대로 정의역은 이제는 공역 또는 치역이 된다.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은 똑같죠? 네. 이해될까요? 뭐 요런 내용이 바로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 번 정도 쭉 읽어주시면 요 내용 볼까요? 여기 봐봐. 여기 F1은 B 그죠? 1은 B 보여? 1은 B 네. 그 다음에 2는 C 2는 C로 갔죠? 3은 A 그렇죠? 3은 A로 갔어. 그치? 지금 요거 보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근데 봐봐. 반대 방향은요. A를 넣었더니 3이 됐죠.
B를 넣었더니 1이 됐고 C를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이쪽 방향이 지금 F 인버스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F 인버스 B는 1.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 F 인버스 C는 2. C는 2로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F 인버스 A는 3. A는 3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 네. 서로 어때? 위치를 지금 바꿔줬더니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를 바꿔줬더니 인버스가 생겨났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왔더니 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꿔주면 걔가 바로 역함수구나. 이해될까요? 네. 또는 역함수 역함수 너무 귀찮아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또다시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사라지는 거죠. 네. 뭐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보자고요. x는 y 플러스 2로. 그럼 얘가 역함수죠. 이해될까요? 아, 모양새가 조금, 그럼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얘가 y는 x 플러스 2야. 네. 그치?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야 너의 역함수는 뭐니? 방금 구했잖아. 뭐야?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아, 평행하네. 그렇죠. 평행하죠. 1차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서로 평행하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울기가 1이어서 평행한 건 아니에요. 기울기가 1이어서 평행한 거야. 근데 얘네들 보면 서로 어때? 여기 가운데 딱 있죠. 여기. 네. 여기에 대해서 딱 대칭이었겠죠. y는 x라는 원점을 지나는 y는 x에 대해서 네. 서로 대칭이 된 거야. 이해되니? 네. 따라서 역함수끼리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인가 볼까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역함수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 네. 방향을 바꿨는데 또 바꾸래. 그럼 원래 방향대로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역함수와 일반적인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x가 된다? 진짠가? 아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f 인버스가 다음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z라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가 f 인버스야. 알겠죠? 봐봐. 1이 b로 갔어. 근데 f 인버스는 b는 1로 가래지. 네. 그럼 b는 이렇게 해서 1로 갔을 거야. 네. 이해되니? 2가 c로 갔어. 2가 c로 갔어. 근데 c는 2로 간대잖아. c는 2로 갔어. 다시 3은 a로 갔어. 근데 a는 3으로 가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만 봐봐. 여기만 보시면 지금 f와 f 인버스를 합성했잖아. 그랬더니 이 함수는 1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어? 1로 갔지. 2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 2로. 3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3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 넣었더니 1 나왔고 2 넣었더니 2 나왔고 3 넣었더니 3 나왔어.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항등함수. 이해돼? 항등함수. y는 x라는 함수. 맞니? 네. 지금 1을 넣었더니 1 나온 거잖아 결국엔. 네. 2 넣었더니 2 나왔고 3 넣었더니 3 나왔어. 이해되니? 네. y는 x라는 그 항등함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봐봐. f 인버스 도트 f가 있는데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 얘기라고. 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y를 넣는다면 y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될까요? 여기서 위치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f 인버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번엔. f 인버스에 f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시작이 y 값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y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네. 큰 의미는 없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여기에서
F고 F 인버스면 X값, 그 다음에 Y값, 그 다음에 다시 X값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Y값이 X값으로 가고 X값은 Y값으로 갔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Y가 들어간 것 뿐이라고. 알겠지? 두 개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아까 얘랑 이런 똑같은 거죠. 얘 봐봐. I가 항등함수라 했었잖아.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역함수끼리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 어두컴컴한 밤에 G와 F가 합성을 했더니 I가 된 거야. 서로 몰라봤는데 이 G는 뭐여야 된다? F 인버스 역함수여야 한다. 이해되니? 왜? 역함수끼리만 합성을 해야지 I가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 옆에도 G가 F가 G랑 합성을 했어. 네. 알고 봤더니 F 너는 합성을 했더니 I가 나왔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F는 바로 G의 역함수가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역함수는 반대 방향이다. 그렇죠. 제가 여기를 G라고 잡아볼게. 여기는 F, 여긴 G야. Z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쪽 방향이잖아. 그쵸? 네. 이쪽 방향은 제가 G 도트 F라는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쵸? 순서가 마치 반대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F 도트 G가 아니라고. F 도트 G 아니라고. 그치? 네. 왜냐면 여기 fx가 들어오고 그 함수를 적다 보니까 G의 fx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었어.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봐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G 인버스와 F 인버스인데 네. G 인버스 X에 대해선 요 함수 값을 다시 얘가 정의어로 갖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G 도트 F에 대한 역함수는 인버스가 마치 분배 법칙 되는 것처럼 나뉘어지는데 위치가 바뀐다. 이해될까요? 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 4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야.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아까 봤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Y는 fx가 있어. 그러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돼. 이해돼? 우리가 지금 이게 고등수학 상의 마지막 단계에 보시면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것을 배워.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고등수학 하를 하고 있거든.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지금처럼 그냥 X랑 Y의 위치가 바뀐 거야. 역함수는 Y랑 X랑 위치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그래프 관계를 놓이게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셔도 돼요. 네. 네.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또 어차피 고등수학 하를 공부할 때쯤 되면 실제 학교에서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그 대칭이 들어가거든. 네. 도형의 이동. 그래서 선대칭, 점대칭 배울 때 그때 Y는 X에 대한 대칭도 배워. 그런데 2학기 때 이제 이것을 배울 때쯤 되면 다 어차피 다 2죠. 그런 상태니까 혹시 내가 그 부분을 안 배워서 뒷부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크게 문제는 상관이 없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보죠. fx는 ax 플러스 b인데 f-3은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 7은 2일 때 a값 b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이건. 봐봐. 결국엔 a와 b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문자가 두 개죠. 네. 그럼 조건식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한 거야. 괜찮아? 그럼 네. 첫 번째 f-3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그치? f-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네. 이해돼? 이 조건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요 조건식을 f 인버스 x 구해볼까? 얘는 y는 ax 플러스 b니까 위치를 바꿔주시면 x는 ay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b는 ay인 거고 y는 a분의 x 마이너스 b인데 이 y 값이 바로 f 인버스 x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7이 2란 얘기잖아, 그치? 네. 따라서 똑같이 7을 넣어주시면 f 인버스 7은 a분의 7 마이너스 b인데 그 값이 2란 얘기잖아. 여기에 7 마이너스 b는 2a라는 조건식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놈을 오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귀찮어. 어렵진 않은데 귀찮어. 뭐 다른 방법 없을까? 그때 딱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맞다. 야, 너 7 저기 바깥쪽에 이게 떨고 있는 애 2랑 위치 좀 잠깐만 바꿔줘. 이유 묻지 말고 그냥 바꿔줘.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 F 인버스가 풀리게 된다고. 따라서 F2는 7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 되죠. F2는 2a 플러스 b니까 그 값이 바로 7이 된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네요. 이해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다음 수업부터는 인버스 나왔다고 해서 기계처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2는 7로 바꿔주자 이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fx가 ax 플러스 b야. f 인버스 2는 0이래잖아. 어떻게 하면 돼? f0은 2라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야? f의 f0 방금 구했는데 2. 그 값이 3이라는 거죠. 따라서 식 세워봅시다. 식 f빵은 이래. f빵은 a빵 더하기 b니까 b 값은 얼마다? 2. F2는 A 곱하기 2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가 얼마다? 3이다. B 값이 2가 됐을 테니까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 그런데 뭘 구하래? F6의 값. fx가 완성됐습니다. fx는 2분의 x 플러스 2입니다. 그렇다면 F6 구하는 건 1도 아니네. 그쵸? 6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놈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거 무슨 말이야? 그렇죠. 거기다 좀 적어놔.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 조건이 뭐였었지? 한번 적어보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1대1 함수.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였지? 1대1 대응이요. 1대1 함수의 조건은 너랑 나랑 달라. 따라서 fx1이랑 fx2는 다르다. 너의 부인과 나의 부인은 달라. 이런 걸 뭐라고 불러? 1부 1처제라고 해요. 알아요? 1부 1처제? 남자 한 명에 아내 한 명. 맞아요? 알아요? 네. 그냥 그렇다고. 뭔가 느낌 비슷하지 않아? 1대1 대응 1부 1처제? 아닌가요? 저는 1부 1처제라고 생각하고서 이 식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옆에 있는 짝꿍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맞아.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혹시 남자는 아니죠 그 사람이? 저 남고 나왔어요. 맞다.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우리들은 부인이 다를 거야. 맞아. 그게 1부 1처제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네. 이게 지금
1대 함수에 대한 조건이죠. 이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시면 똑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는 놈이 두 군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안 돼. 내려올라고 그럴 때 안 돼. 네 가던 길 가. 계속 올라가. 내려오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뭐다? 증가와 감소가 변하지 않는다. 증가와 감소가 일정한 거죠. 계속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계속 감소하면 감소하는 겁니다. 얘가 1대1 함수 조건. 두 번째는 뭐였죠? 1대1 함수 중에서도 아니 x값 하나가 y값 하나씩에 대응되면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되죠. 대신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 중에서 D가 빠져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공역과 치역.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 두 가지예요. 그 밑에 딸려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성질들. 우리가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밑에 것까지 이렇게 언급한 거고요. 네.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서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n의 정의역과 n의 공역은 서로 개수가 최소한 같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지? 그래야지 화살표를 날릴 때 남는 애들이 없을 거 아니야. 네. 이해되니? 이것도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 여기까지 필기해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꼭 공부해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할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증가와 감소가 변하지 않는다. 잠깐 볼까요? fx는 2x인데 딱 이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갈려진다는 거죠.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갈려진다는 거야. x가 1보다 크면 얼마라고? y는 2x. 그렇다면 1, 얼마를 지나겠어? 2. 1,2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쵸? 네. 너도 직선은 직선인 것 같은데? 그치? 네. 얘 x에다 1을 슬쩍 넣어볼까? 원래 1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긴 하지만 1에 점점 아주 가까워져 가는 애였을 거 아니야. 0.999999999 이런 숫자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대략 1을 넣어보자. 네. 1 넣으면 어떻게 돼? 2-2k고 플러스 2k니까 찍찍 지워. 너도 2네? 그치? 네. 그러니까 얘도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1보다 작을 때도 요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돼.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잖아. 네. 그렇다면 이 새끼는 어떻게 돼야 돼? 너도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 네. 이것도 되지. 굳이 기울기가 2가 아니어도 돼. 나 증가하고 있었어! 나도 증가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야, 너 증가함수면 되는구나. 그치? 그럼 얘가 증가하는 것은 누구로 판단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그치? 기울기. 그쵸. 그것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죠. 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뭐야? 2의 1-k. 얘가 기울기죠? 그래서 결론. 따라서 2의 1-k가 0보다 크면 된다. 네. 2로 나눠주시면 k 값은 1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다. 얘가 바로 k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0이면 될까? 0? 0이? 철수 친구 0이면 될까? 얘가 이렇게. 안 돼. 얘 이렇게 되면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이거 자체도 1대1 대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등호 붙여줄까? 맞아. 불쌍하다. 등호 붙여주자.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부분 넘어갈게요. 내용 정리하면서 있으세요.
이제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죠. 얘 역함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찾으세요. 그냥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쵸? 봅시다. 우선 슬쩍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순서 잘 보세요 지금. 네. 그 다음 이것을 y는으로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될까요? 지금 여기서 x랑 y 위치 바꿨죠? 네. 위치가 바뀌는 순간 y는 f 인버스 x가 된 거예요. 여기는 y 있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x-a는 2분의 1 y가 됐을 것이고 2배씩 해주시면 2x-2a가 y가 됐겠죠? 네. 그럼 y는 2x-2a인데 이 y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f 인버스 x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해됐을까요? 네. 따라서 야야야야 너가 2x-2a라고 따라서 b값 얼마입니까? 2 따라서 a값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나왔겠네요.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x랑 y 위치를 바꿔주는 순간 y값은 f 인버스 x입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요. 여기서 156번 좀 잠깐 좀 보죠. 156번 보이세요? 그 전에 155번서부터 먼저 잠깐 보죠. 155번. 155번에 보시면 h 인버스 x를 구하랬죠. h 인버스 x? 이거 뭔데?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x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빨리 슬쩍 눈치껏 한번 해볼까요? g 인버스 x는 뭘까요? x랑 y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x는 y-2가 됐겠죠? 네. 그럼 이 새끼 넘어가시면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 맞습니까? 네. y는 x 플러스 2 이 y 값이 바로 g 인버스 x라고요. 네. f 인버스 x는요? 마이너스 x는 그렇죠. 얘 슬쩍 바꿔주시면 그렇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f 인버스 x는 3분의 1-x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봐. 마이너스 3i 넘어갔고. 근데 h 인버스 x가 뭐래 지금? h 인버스 x는 우리가 구하려는 h 인버스 x는 방금 본 것처럼 f 인버스에 g 인버스 x를 합성한 거죠. 네. 이해되세요? 따라서 f 인버스가 이거잖아. 그치? 네. 괄호 안에 있는 놈을 1에서 빼고 3으로 나눈다. 1에서 괄호 안에 있는 놈을 빼고 3으로 나눈다. 맞습니까? 네. 근데 g 인버스 x는 바로 x 플러스 2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치? 너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읍시다. 3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바로 h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밑에 있는 문제도 잠깐 볼 건데 여기에 f의 3x 마이너스 이렇게 보이죠. 네. 물론 얘네들을 3x 마이너스 빨리 t로 치환한 다음에 ft는 해서 이걸 구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취해도 괜찮아. 네. 한번 해볼까요? ft는 뭐죠? 6 곱하기에 x가 뭐야? 3분의 t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가 t니까 네. 3x는 t 플러스 2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t 플러스 2 맞아? 네. 그럼 fx는 약분하고 나면 2x 플러스 4 더하기 1 플러스 5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해보자. 얘에 대한 역함수는 뭐지? 마이너스 x는 2y 플러스 5가 됐을 테니까 그지? 네. 2분의 얘가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네. 2분의 x 마이너스 5 맞습니까? 네. 맞아. 따라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 a 값 2분의 1 b 값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네. 괜찮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야. 봐봐 얘를
F의 3x-2는 6x 플러스 1. 얘를 이렇게 바라보자. F 도트에 3x-2가 합성된 거야. 네. 알겠지? 3x-2가 합성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F 도트에 요 3x-를 내가 gx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gx가 있었는데 얘를 역함수 취해달라는 거잖아. 네. 맞아? 얘를 역함수를 취해달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었죠? G 인버스에 도트에 F 인버스에 X가 됐을 것이고 얘는 얘를 슬쩍 Y는 6X 플러스 1이었을 텐데 얘에 대한 역함수를 취해주시면 6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네. 괜찮아? 네. 근데 G 인버스 X가 뭐야? 내가 얘를 GX라고 잡은 거잖아. 그치? 네. 그럼 G 인버스 X는 암산해봐. 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3으로 나눴고 이해돼? 지금 Y는 3X 마이너스 2였는데 얘 위치를 바꾼 거잖아. 네. 그럼 얘 이항하고 3으로 나눈 거니까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G 인버스의 F 인버스 X는 뭐가 된 거야? 3분의 F 인버스 X 플러스 2가 된 거죠. 근데 그 값이 6분의 1 마이너스 X라는 거야. 곱하기 3씩 하면 F 인버스 X 플러스 2는 네. 3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X. 그럼 F 인버스 X는 마지막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X에 빼기. 그럼 빼기 4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괄호 안이 복잡했었던 괄호 안이 쟤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것을 저놈은 그냥 괄호가 복잡한 놈이네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식을 합성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라보셔서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좀 식이 복잡했는데 영상 멈춰놓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봅시다. 얘도 G도트 F 인버스 2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방금도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굉장히 귀찮았죠. 네.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엄청 귀찮다고. 그러면 얘를 또 그 귀찮은 짓을 또 해? 얘는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거야. 네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렇다면 안에 있는 놈과 바깥에서 떨고 있는 놈의 위치를 바꿔주자. 네. 그렇다면 괄호 안이 K가 되고 바깥쪽 2가 되면서 뭐가? F가 인버스가 풀리게 된다. 이해되니? 네. 결국에는 얘는 이거죠. G의 FK는 2인 거야. GX 봐봐. GX. 야 GX 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네가 2가 될 수 있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2가 나온대잖아. x가 얼마여야지 2가 나오냐고. 1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면서 2가 될 수 있잖아. 네. 결국엔 얘는 G1이 2라고. 네. x가 1이 되면 괄호 안에 1이 되면 2가 될 수 있어. 따라서 너 1이구나. 네. 이해되니? 그럼 다시 fk가 1이라는 거잖아. fx야 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네가 1이 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fk니까 3k-1 값이 1이 될 수 있는 k 값이 뭐니? 이를 묻고 있는 거죠. 얼마야? k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미안해. 3분의 2.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얘인 거죠. 네. 이해될까요? 네. 다시 얘도 풀어줄 건데 뭐야 F 인버스 또 있어. 풀자. F 도트에 F 인버스 도트의 G 인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니? 그런데 합성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따라서 야 이렇게 결합하지 말고 이렇게 결합하는 건 어때?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 F 도트 F 인버스는 뭐야?
i가 되는 거죠. i. 네. 항등함수 i. i 도트 g 인버스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네. 이해되니? 잠깐만, i는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있으나 많아라고. 항등함수는 마치 곱하기 1인 것처럼 합성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따라서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얼마냐는 얘기고, 마찬가지 g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값이 슬쩍 k라고 잡아준다면 gk가 마이너스 2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라. gk가 마이너스 2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3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 도트 F 인버스 A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네. 이것보다 이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 봐봐. 지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는 Y 좌표는 주어져 있는데 각 점들의 X 좌표가 안 주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던져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네. 이 경우는 뭐냐면 공간이 좁기도 하겠지만 이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나는 Y좌표만 표시할 테니까 X좌표들은 너희들이 표시해, 이런 의미야. 네. 따라서 지금 요 점에 대한 좌표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죠. 네. 그런데 Y좌표가 A라면 X좌표도 A가 됐을 거야. 네. X좌표가 얼마였을까? Y좌표가 B일 때 B, 여기는 C, 여기는 D가 됐을 거라고. 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는 B, A긴 A인데 Y는 FX 위에 주어져 있으니까 B, F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돼? B, 미안해. B, FB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FB 값이 뭐야? A가 되는 거죠. 네. 다시 이번 요 점을 보자. 이 점은 Y는 FX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C, FC인 거야. 네. 그런데 함수값이 뭐야? B. 그래서 FC와 B가 똑같아지는 거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이 점 봐봐. 이 점은 Y는 FX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D, FD인데 네. Y 좌표가 C인 거예요. 따라서 FD는 C가 되는 거죠. 네. 얘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시면 F 도트 F 인버스 A 값이 얼마냐는 걸 물어본 문제예요. 잠깐 보죠. 잠깐 보세요. F 인버스 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가 K입니다.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인버스를 구하는 문제였었지만 인버스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버스를 풀어낼 거예요. 어떻게? 얘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 F 도트 F의 K가 얼마다? A다. 맞니?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괄호 안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함수값이 A가 나와? B가 들어가야지 A가 나오죠. 네. 맞습니까? 따라서 F, K 값은 뭐여야 돼? B였어야 돼. 이해되니? 네. 지금 요 점이 B일 때 A라는 얘기는 F, B가 A라는 얘기라고. 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요 값, 요 정의역에 해당되는 값이 뭐여야 된다고? B여야 된다고. 다시 봐봐. 이번엔 다시. FK가 B래. 아니, 괄호 안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함수값이 B가 되는 거야? 이 점인 거죠. 함수값이 B가 되려면 네. C가 들어가야 된다고. FC가 B인 거죠. 네. 따라서 K 값은 C인 거고 그 값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프를 이해되는 문제여서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역함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별표 좀 잠깐 쳐볼까요? fx는 3x 플러스 10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에 대한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x와 이놈에 대한 교점을 P라고 했어요. 아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보라색은 왠지 불길해. 봅시다. 여기 y는 3x 플러스 10이래. y절편은 10을 만족하면서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뭐 이런 직선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근데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네. f 인버스 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죠. 맞아. x랑 y 위치를 바꿨으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네. y는 x가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얘가 y는 x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였을 거라고. 데칼코마니야. 여기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찍히겠지. 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 네. 따라서 얘가 y는 fx였다면 얘는 y는 f 인버스 x인 거야. 그럼 그 교점을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죠. 네. 이때 3분 OP기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OP? P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지. 네. 그러면 y는 fx는 주어져 있으니까 f 인버스 x. 그래 빨리 구할 수 있어. 해보자. x-3분의 x-2. 이걸 구한 다음에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만나는 그 점 fx와 f 인버스 x가 만나는 그 자리에 얘네 둘만 있었냐? 아니지. 네. 누구도 있었어. F 누구도 있어 지금. Y는 fx와 f 인버스 x가 만나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 y는 x도 있네. 아, 네. 맞니? 따라서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은 결국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랑도 같아?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더라. 이해되니? 네. 따라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게 더 낫겠다. fx는 x라는 놈. fx가 뭐였어? 3x 플러스 10. 네. 따라서 2x는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죠. 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봐봐. 그렇다면 원점이 있는데 봐봐. 원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묻잖아. 여기. 네. 맞니? 이 거리는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요 거리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쵸? 네. 맞니?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이 길이도 5고 네. 이 길이도 5지. 네. 그럼 1대 1대 루트 2. 5 루트 2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따라서 OP의 길이는 얼마야? 오르투이. 5 루트 2가 되더라. 이해될까요? 그래서 y는 fx와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일 가능성이 크다. 네. 알겠지? 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되겠지. 봐봐.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네. 알겠지? 얘에 대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고 그래.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이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겠지. 저쪽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야. 네. 이해되니? 다시 이 부분은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쪽으로 찍혀 나올 거고, 아이고, 이쪽으로 찍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찍히겠죠. 네. 따라서 얘가 y는 fx였다면 이 초록색은 y는 f 인버스 x죠. 근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y는 x와는 안 만나고 있는. 그죠? 이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네. 알겠지?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x와 f 인버스 xy에 대한 조점은 y는 x가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 네. 알겠죠? 우선은 이 부분인데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좀 틀려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는 진도는 안 나가고 여기까지 해서 과제에서 질문을 받도록 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잠깐 오늘 수업 우선 마무리하고 지금 수업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죠.